안녕하세요. 분양 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초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어떤 게 나은지 누가 봐도 뭐 금방 답은 나오는 얘기인데요. 초소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 이제 12월이면은 지금 이번 달에 정부에서 아마 다주택자들 풀어준다고, 임대사업자 풀어준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초소형 아파트 중에 어떤 걸 매입을 할까, 분양을 받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건데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이자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자율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지금 이제 이자도 융자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면은 이제 자명한 일이니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꼭 이게 맞다고 인문학은 상대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한테 우기지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초소형 아파트는요, 중소형 아파트는 아파트니까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사무용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주거를 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방면으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인지 업무용인지 가려내서 세금이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 원래 그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취득세는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에서 12%, 왜냐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냐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또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각자 다르잖아요. 각기 다르고. 그래서 1에서 12%라고 했는데 1%라고, 이제 1주택은 1%잖아요. 오피스텔은 4.6%입니다. 오피스텔은 4.6%고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읽어주는 내용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로 이제 거주를 하거나 전세를 주기 위해 분양이나 매매를 하는 차익형 부동산이고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런 것들은 주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전세를 주거나 반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입지 좋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프리미엄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월세로 요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월세 줘가지고 부자 되기는 힘듭니다.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뭐 월세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많이 받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받아가지고 모으면 될 수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의 이제 좀 열악한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프리미엄으로 부자 되는 경우가 많죠. 아파트 차익형 부동산, 땅이나 아파트로 큰 부자를 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투자로서는 아파트가 좋다는 거죠. 그럼 이제 중소형 아파트 같은 거,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도 받으실 수가 있고 프리미엄도 오를 수가 있잖아요. 입지 좋은 곳에 초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오피스텔처럼 월세도 받으실 수가 있고 프리미엄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풀어주면 오피스텔을 살 것인가, 아파트를 살 것인가, 초소형 아파트를 살 것인가 하면 대부분이 이제 초소형 아파트를 많이 사겠죠.
근데 오피스텔을 팔아보신 분이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이 한 채 이렇게 사지 않고요. 보통 두세 채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러면 이제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두 채, 세 채 다주택자들 풀어준다고 했으니까요. 풀어주면은 취득세까지 만약에 풀린다면 풀어준다고 한 것 같으니까요. 취득세까지. 그러면 다주택자들 취득세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이 일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용 4구고요. 9 40평형, 9 20평형이에요. 그래서 방 2개, 화장실 하나. 저도 여기서 10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 셋 데리고 여기서 1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세련되게 잘 나와서 살기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이 없어요. 발코니 면적이 없다 보니까 4구제곱미터 해봐야 방 하나, 전용률이 이제 50%에서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방 하나, 뭐 부엌 하나, 거실 하나 좀 작겠죠. 대신에 이제 옵션을 공짜로 주는 경우가 많고, 이제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이나 이런 데 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초소형 아파트가 역세권에 초소형 아파트가 대단지로 뭐 학세권, 뭐 학군도 좋고 또 뭐 숲도 있고 역세권, 전철도 가까이 있고 이런 초소형 아파트라면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인덕원 자이 SK뷰 그 3구와 4구 17, 18평형과 20평형 요것은 아마 임대사업자가 풀리면 많이들 분양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우선 이제 4번인데요. 아파트는 전용률이 높고 서비스 면적은 많이 주어 분양 면적과 실사용 면적이 비슷하거나 더 넓은 경우가 많으나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30에서 50%대로 분양 평수에 비해 현저히 실사용 면적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발코니 면적이 없어요. 서비스 면적을 안 주니까. 같은 금액이라면, 같은 평형이라면 초소형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실사용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역세권이라면은 그냥 초소형 아파트 사는 게 낫죠,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아파트는 이제 관리가 용이에요. 관리 사무실이 있고, 대단지들은 관리 사무실에 가시면 뭐 화장실 고치는 사람, 전기 고치는 사람, 뭐 그 관리비 뭐 관리해 주시는 분 다 따로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들 따로 있고 해서 관리가 편합니다. 이제 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고장은 안 나지만 고장이 나면은 바로바로 고쳐주는 AS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수선이 잘 안 되고 자기가 주인이 직접 나서서 뭐 업자를 시켜서 고쳐줘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세입자들이 아파트는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복비가 나가고 세입자 이동이 잦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이게 단점이죠,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이 아파트 따라가기, 초소형 아파트 따라가기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관리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오피스텔보다는. 세금도 아파트가 이제 양도소득세 이런 것이 이제 좀 이제 면제받거나 안 나올 경우가 많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이게 나도 한번 걸렸었어요. 건강보험료. 이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피부양자가 박탈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내야 돼요. 그래서 월세만 50만 원, 그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50만 원, 60만 원 받는데 아까 건강보험료를 한 10몇만 원씩, 15만 원, 17만 원씩 내야 돼요. 관리비 내야 하고 복비 내야 하고 그러면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는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거 팔 때요 또 안 팔려요.
오피스텔 팔 때 정말 안 팔립니다. 뭐 아파트처럼 가끔 가다가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아파트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어떤 걸 분양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혼자 살고 둘이 살고 또 신혼이라고 한다면 또 몇 사람 안 살고 엄마 아빠하고 막 뭐 같이 산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초소형 아파트를 분양받길 권합니다. 7번 해갖고 아파트 특히 중소형 초소형 아파트는 매매가 자유로워 황금성이 뛰어나지만 오피스텔은 언제 팔릴지 장담을 못합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간에 오피스텔을 사실 경우 투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묶여요. 잘 안 팔리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는 잘 팔립니다. 중소형일수록 더 잘 팔리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계속 오르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주변 환경이 쾌적한 경우가 많죠. 아파트는 이제 부지가 넓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도 뭐 잘 돼 있고 주변에 상업시설이랄지 단지 내 상가랄지 이런 게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텔도 이제 상가 이런 것은 잘 돼 있으나 이제 학군 그다음에 이제 술집 이런 게 이제 또 옆에 많이 있잖아요. 번화가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 교육에는 안 좋고 또 거기 오피스텔에는 요즘 안 좋은 업종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말해서 깡패들, 조폭들, 여자들, 이상한 여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세주면은 그 세입자, 아파트 세입자와 오피스텔 세입자를 비교하면요, 아파트 세입자가 훨씬 얌전하고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알 수가, 물론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확률상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지가 이제 오피스텔 입지보다 우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결론을 내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 8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에 제일 좋은 게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땅이에요.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호텔형, 그 다음에 지산, 여러 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상가는 이제 노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월세 받아서 세금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다고 보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무슨 상가 사고 오피스텔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돈으로 땅이나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제 말이 조금 거북스럽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박석순 팀장인데요. 이제 전 현대장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였었고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의 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했고요.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제가 이제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거 많이 오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저는 실무를 직접 실전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8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집대성 한 거고요. 요런 거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우세한 아파트가 더 낫다는 우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아파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1688-8948 문의 전화 주시고요. 우리 오신 김에 이 집, 예쁜 집 자이니까요. 자이는 등급이 없어요. 이제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나 이런 것들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이는 모두가 같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자이만의 특징이 있고요. 자이는 항상 그 화사한 봄빛,
봄 느낌, 봄 향기가 나는 그런 집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약간 푸른빛이 돌아요. 이 화장실에 이 불빛들이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런 느낌, 그런 그 따스함과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전화 주시고요. 1688-8948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